네, 곧 동두천 성병관리소 저지 관련한 유엔 문서 공개하는 기자회견을 시작할 텐데요. 한 가지 우리 기자님들께 부탁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곳에는 기지촌 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 당사자 선생님께서 와 계십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쓰고 올라오시긴 하실 건데 발언을 하실 건데요. 그 선생님 이 신변이 노출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어서 우리 기자님들께서 얼굴이 좀 드러나지 않도록 촬영해 주시기를 각별히 좀 미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좌진들 분들이라든지 다르게 촬영하시는 분들께서도 나중에 사진을 게시하실 때 그 피해 당사자 선생님의 얼굴이 드러나지 않는 방향으로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과 참가자들 모시고 이제 기자회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인 이재정 의원입니다. 오늘 저희는 그 유엔이 한국 정부의 경기도 동두천시 옛 선벽관리소 철거 중단과 관련한 중간 권고안을 마련한 것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의 기억을 위한 그리고 보존을 위한 역사의 보존을 위한 의무를 다할 것을 촉구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이 문제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의원님들도 함께 모셨습니다. 저는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긴급 진정이 있던 당시부터 우리 외교부에 관련된 사안에 대한 관심과 그리고 이후 절차에 대한 국회 보고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당부한 바 있습니다. 지난 국감에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정부가 부실한 답변서를 이미 제출했다는 사실조차도 저희는 다른 경로로 알아야 했습니다. 이런 중간 공고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서면조차도 당사자 그리고 우리 시민단체 저희 의원실에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운받아야 할 만큼 국가의 기능은 국회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작동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 함께 하신 분들 소개를 하고 사회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회에서 함께 하셨습니다. 조국혁신당의 김준영 의원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박해철 의원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전진숙 의원님 함께하셨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관계자분들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님 자리에 함께하셨습니다. 네, 그간 함께 노력해 주시라고 애쓰셨습니다. 안김정의 옛 성평관리소 공대위 대표님 자리하고 계십니다. 김민문정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님 함께하십니다. 최희신 옛 성평관리소 공대위 집행위원장 자리하고 계십니다. 노주연 옛 성평관리소 공대위 사무국장님 자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생존 피해 당사자분도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류다솔 국제인권네트워크 활동가님 참여하고 계십니다. 한림세영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간사님 함께 하셨습니다. 김지민 정의기억연대 활동가님 자리하고 계십니다. 이기원 옛 성평관리소 공대위 활동가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회를 이끌어 주실 분입니다. 천주교 인권위원회 김덕진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후의 진행을 천주교 인권위원회의 김덕진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재정 의원님 감사합니다. 많은 의원님들께서 동두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옛 성평관리소를 보존하고 또 기억하고 기록하는 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덕분에 또 오늘 이런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관계자분들을 대신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기자회견은 유엔의 특별보고관, 버나드 듀하임의 유엔 진실정의 배상 및 재발방지 특별보고관, 알렉산드라 잔다키 문화적 권리 영역에 관한 특별보고관,
알살렘 여성에 대한 폭력 및 그 원인과 결과인 특별보고관, 이렇게 3인의 특별보고관이 공동으로 대한민국 정부의 동두천 시의 옛 성병관리소를 그대로 보존하고 그 역사적 의미를 국민들과 함께 되새겨야 한다라는 공식 서한을 발송했기 때문입니다. 이 서한이 발송된 것은 지난해 11월 15일이고 60일간의 정부와의 어떤 협의 과정을 거쳐서 지난 1월 15일 유엔 홈페이지에 이 서한의 전문과 또 우리 한국 정부의 답변이 공개되었습니다. 저희는 오늘 이 서한과 이 답변서를 국문으로 번역해서 오늘 처음으로 이곳에서 공개하게 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 기자회견 순서는요. 먼저 오늘 정말 어렵게 자리를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기지촌 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라고 칭하고 있는 피해 당사자분께서 오셨습니다. 아주 어려운 발걸음을 해주셨을 만큼 한마디 한마디에 우리 언론과 많은 국민들께서도 경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첫 번째 말씀으로는 우리 피해 당사자이신 우리 박 선생님의 말씀을 청해 듣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촬영과 보도에 신중을 좀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의정부 드레방에서 온 박건희입니다. 저는 성병관리소가 뭔지도 몰랐고 저 21살에 동두천을 가다가 어딜 가는데 누가 나를 잡더니 검진증이 있냐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저는 검진증이 없고 저는 결혼했고 그래서 저는 그런 게 필요가 없었는데 저를 그러니까 봉고차 같은데 집어넣어갖고 이제 거기서 앉아서 이미 한 5분이 계셨고 그러고 나서 이제 좀 기다리니까 그 봉고차가 이제 사람들이 꽉 차갖고 이제 어디를 달리는데 저는 어딘지도 몰랐어요. 그러고서는 좀 산속으로 오는 것 같은데 이제 그 문을 열더니 이제 그 뜰이 넓은데 거기 들어가서 나오라 그래갖고 이제 그 언니들 다 같이 그 빌딩 안으로 들어가갖고 2층으로 우리를 데려가더니 니네들은 여기 저기 이렇게 배치를 해주는 거예요, 방에다. 그래서 이제 저는 3번째 방, 3번 방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왜 나를 여기까지 잡아갖고 하나 그래갖고 이제 거기 있는 언니들이한테 물어봤어요. 여기가 어디예요? 그랬더니 몽키하우스래요. 그래서 아니 우리가 동물원도 아닌데 무슨 몽키하우스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기는 성병 낙검자들 이제 와갖고 주사 맞고 이제 완치되면 내보내는 데라고 그렇게 들었는데 저는 황당한 거예요. 저는 성병도 없고 결혼해갖고 남편하고만 있는데 그래서 아니 그러면 그냥 무자비하게 잡아오는 게 어딨냐고. 근데 제가 결혼했다는 그러니까 미국 그러니까 군인 가족증이 있는데 그거를 안 갖고 잊어먹으면 그럴까봐 안 갖고 갔는데 그거를 해서 저를 잡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차피 잡힌 거 무섭고 도망갈 때 어디 있나 봤는데도 없어요. 그 하룻밤 잤어. 그 다음날 이제 한 명씩 이제 한 6명 오라고 그러고 내려갔는데 그냥 이거 성병 관리소라면 성병 검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페니실린을 맞은 이만해요. 이만하고 진짜 이 주사가 궁뎅이 넣는데 이게 잘 안 들어가요. 근데 진짜 저 아기를 낳는데 아기는 만큼 그렇게 아픈 거예요. 그리고 나 다음에 지금 언니가 주사를 맞는데 기절을 했어요. 기절을 하더니 막 무슨 말을 막 하고 그러는데 이제 거기는 의사도 없어요. 간호사 같은데 그냥 가운만 입고 간호사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언니를 그 밑에 침대에다가 놨는데 이 언니가 계속
눈은 안 뜨고 기절한 상태에서 그 침대 모서리에 하얀 쇠가 있는데 거기다 막 얼굴을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머 이 언니 진짜 아프겠다 그래갖고 제가 손을 놨어. 지금 덜 아프게 해주려고. 근데 그 언니가 내 손 위에 머리를 박으니까 내 손도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내 손도 빼고. 근데 그 언니는 한 몇 시간 있다 깨어났어요. 다행이에요. 그리고 제 아들이, 그러니까 내가 아주머니한테 아들을 맡겨놓고 동두천에 볼일 좀 보려고 하다가 이제 애를 맡겼는데 이제 아줌마가 소식을 듣고 이제 온 거예요. 근데 5개월짜리 된 내 아들이 엄마를 보니까 얼마나 울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여기 내 아들도 왔다. 나 내보내달라. 근데 제 남편은 다른 데로 훈련을 간 거여서 이제 못 오고, 그 내가 이제 아줌마가 아들을 데리고 가는데 제 가슴이 막 찢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게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제가 그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고, 내 아들이 다 커서, 근데도 그때 아들 볼 때마다 가끔씩 미국 가서 아들 보면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새 들어서 성병관리소에 이거를 문을 닫는다 그래갖고 이 도와주는 쌤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이 성병관리소를 없애면 안 돼요. 이거 우리나라가 보전을 해갖고 우리들 같은 사람들 있었다. 더 이상 피해를 줄 수가 없다. 그렇게 해야지 되는데 이거를 없앤다 그러고 진짜 많은 쌤들이 노력하고 추운데 주무시고, 그리고요 제가 거기 증거예요. 증거고 증인이고, 내가 거기서 주사 맞고, 제가 아들을 낳았고 딸 낳으려고 독일을 갔는데 임신을 했는데 자꾸 유산이 2번이나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한국에서 거기 성병관리소에 있을 때 언니들이 그러더라고요. 이거 피니실린 주사 맞으면 임신도 안 되고 임신이 돼도 유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생각을 하고 의사한테 안내 좀 왜 자꾸 유산이 되냐고 이제 물어봤어요. 첫째 아들은 건강하게 잘 낳거든요. 근데 나팔관에 페니실린이 나팔관을 녹이게 하는 그게 있었어요, 저한테. 그래서 평생 이제 애를 못 낳고, 그런 거를 지금 위에서 더 이상의 성병관리소가 있으면 안 되고, 나머지 하나 있는 것도 보존을 해서 좀 관리를 하게 좀 도와주세요. 정말 이거 발언할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데 왜 검진도 안 하고 주사를 놔줍니까? 왜 평생 저는 정말 주사 맞을 때도 그 간호사인지 뭔지 멸시를 주고 정말 창피하고 그랬어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 성병관리소 보존하게끔 도와주세요. 저 박건희입니다. 네, 피해 당사자이신 박근 선생의 말씀 잘 경청했습니다. 떨리는 육성을 들으신 분들께서는 얼마나 그 당시에 끔찍했던 상황이 있었을지 감히 상상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역사의 상처는 지우고 없애는 것이 아니라 보존하고 오래오래 기록하면서 그 상처에서 나아가야 될 미래에 대한 교훈을 얻어야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성병관리소 철거 계획을 철회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3인의 유엔 특별보고관이 공동서한을 아주 신속하게 보냈습니다. 이것은 유엔의 어떤 그 시스템 안에서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일에 대한 국제사회 관심도 매우 큰데요. 우리 국제인권 네트워크에서 활동하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유다설 변호사께서 이 3인 특별보고관들의 이 공식 서한의 의미와 이에 대해 한국 정부가 어떻게 이것을 경청하고 또 이행해야 하는가 등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유다설 변호사님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엔 인권 전문가들은 지난 11월 15일 한국 정부에 보내온 공동 협의 서한을 통해 기지촌 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권 유린이 자행되었던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에 대한 철거 계획은 국제인권 기준에 위반되며 피해자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유엔 진실정의 특별보고관, 문화권 특별보고관, 여성폭력 특별보고관은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가 심각한 인권 침해의 기록과 기억을 위한 사적지인 바 대한민국이 가입한 자유권규약과 사회권규약, 유엔 총회 및 인권이사회 결의와 특별보고관들의 공식 보고서 등에 의할 때 국가는 이를 조사하고 보존할 의무가 있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효과적인 참여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유엔 인권 특별보고관들은 유엔 인권 메커니즘의 핵심적인 구성원 중 하나로 유엔 인권이사회로부터 각 주제별 또는 국가별 인권 사항에 대해 연구 조사할 임무를 부여받은 독립 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는 2006년 유엔 인권이사회 초대 이사국으로 선출된 이래 2022년 한 차례 낙선한 바 있으나 올해 6번째로 인권이사회 이사국을 수임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작년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에 나서면서 대한민국이 당사국인 국제인권조약의 완전한 준수 보장을 출마 공약으로 내세웠고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인권 문제에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이번 유엔 인권 전문가들의 지적을 적극 수용하여 정책에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난 1월 8일 한국 정부가 유엔에 제출한 답변서에는 현존하는 건물을 철거하고 가상세계에서 디지털 아카이브를 만들 계획이라고 하거나 건물 보존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점 등을 언급할 뿐 피해자 중심적 접근이나 국제인권 규범 준수에 대한 의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인권 침해의 역사를 기억하고 전승해 나가야 하며 그 사실은 현 시국에 더욱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진실정의 특별보고관은 기억은 사회가 증오와 갈등의 순환에서 벗어나 평화의 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확실한 첫걸음을 내딛도록 돕고 정치적 폭력의 유해한 문화를 변화시키는 데 중요한 도구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는 단순히 관광지 개발을 이유로 철거해버릴 수 있는 시설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자행된 심각한 여성 인권 유린의 사적지이자 평화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보존하고 기억해야 할 장소입니다. 한국 정부는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철거 계획을 전면 철회하고 피해자들의 의사를 존중하여 사적지로서 보존하는 등 국제인권 규범을 준수할 것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다슬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가 준비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자회견문에는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보존뿐만 아니라 기지촌 미군 위안부 피해 당사자들이 당시에 겪었던 피해들에 대한 조사 그리고 앞으로 또 이들의 아픔을 어떻게 우리 사회가 함께 치유해 나갈 내용이 다 담겨 있습니다. 낭독은 우리 공대의 대표로 활동하시는 이나영 대표님, 안김정혜 대표님 등이 함께 김민무정 대표님 순서대로 나와서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문 낭독하겠습니다. 한국 측 정부의 부실한 답변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엔 인권이사회 권고를 받아들여 근현대 무산인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를 온전히 보존하라. 낙검자 수용소는 감옥이었다. 낙검자 수용소에서 페니실린 606호를 맞고 쇼크상하는 것을 목격했다. 방금 전에 들으셨습니다. 동두천 시는 근현대 문화유산으로 보존하자는 저희 공대위의 의견을 일축하고 이 건물을 개발 논리에 입각하여 관광지 확대 개발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두천시는 예산 확보도 그리고 설계 용역 발주나 실시 계획서 발표도 환경영향 평가도 시행하지 않은 채 무조건 건물 철거만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제네바 주재 대한민국 대표부의 ALKOR 4-2024에 대한 회신은 우리 측 정부의 회신은 허위와 과장과 그릇된 정보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답변서는 공대위나 관련 전문가들과의 면담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동두천시와 경기도 등 행정부처만을 대상으로 일방적인 의견 청취와 이를 반영한 것임을 먼저 밝혀듭니다. 5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관련 이해 관계자와의 협의 노력을 했다라는 주장, 허위와 과장입니다. 2023년 10월 동두천시장은 건물보존 주장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했고 8차례에 걸친 수기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다라는 동두천시의 답변은 사실과 다릅니다.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공대위의 수차례에 걸친 직간접 그리고 공문을 통한 면담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가 작년 2024년 10월 8일과 13일에 대낮 그리고 야밤 새벽에 무단 기습 철거 시도를 한 후에 이게 실패한 후에 마지못해서 공대위와의 면담을 받아들였으나 면담 전 공무원 조직을 동원해서 관변 단체를 이용한 철거 찬성 시위를 획책했음이 밝혀졌습니다. 그때 공대위는 이 면담을 거부하였고 12월 12일에 최초로 양자 면담이 이루어지긴 했으나 여전히 동두천시는 철거를 전제로 한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철거 지지 의견이 압도적이라는 주장은 과장과 왜곡입니다. 동두천시청이 시행한 2차례 설문조사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90% 철거 찬성 결과가 나온 1차 설문조사는 사업 대상진의 상인 및 관광시설물 종사자 102명을 대상으로 2023년 5월에 시행되었는데 여론조사 전문가의 견해에 따르면 여론조사를 위한 질문이 아무리 공정하다고 해도 102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는 오차 범위가 넓어서 신뢰할 수 없다고 합니다. 2차 설문조사에서는 60% 철거 찬성이 나왔습니다. 공대위는 2차 설문조사에서 동두천시가 여론조사 기관에 압력을 가해 여론을 조작한 사실, 즉 동두천시가 조사 용역업체에 갑질을 통해 질문지를 구성하고 왜곡된 사진을 통해 조작된 조사였음을 밝혀낸 바 있습니다. 전체 시민 대상의 홍보도 없었을 뿐더러 표본수도 소규모에 불과하며 유의미하고 대표적인 결과 도출이 어렵고 설문 내용도 편파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건물 사진을 혐오스럽게 게재하여 부정적인 결론으로 이끈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공대위는 건물의 역사성과 의미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과 홍보를 한 후 설문조사를 다시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경기도는 별도의 간담회를 열어 합의안을 마련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허위입니다. 경기도는 건물 관련 내용은 모두 하위 지자체인 동두천시의 관할과 책임이라는 이유로 전혀 중재나 협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합의안 마련 운운하는 것은 허위사실 유포입니다. 도지사는 수차례에 걸친 공대위의 면담 요청을 거부하고 있으며 도문화유산 임시 지정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두천시의 의견 청취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위에 언급한 동두천시의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핑계로 경기도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 조례 통과 후에 경기도 여성가족재단이 발간한 경기도 기지촌 여성 생활 실태 및 지원 정책 연구에서는 성평관리소 등의 건물을 경기도가 여성인권 평화박물관으로 조성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는 이를 묵살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대한민국 정부의 행정적, 입법적, 사법적 조치 이행 중 주장은 과장과 왜곡입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사법부 판단은 내려진 상태이나 2020년 4월 29일 경기도의회의 경기도 기지촌 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외하고 행정적, 입법적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19대, 20대, 21대 국회에서 여러 의원들이 발의한 바 있는 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은 아직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표부가 언급하고 있는 2004년 제정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공대위가 제시하고 있는 특별법이 군사주의에 입각한 군 위안부 문제, 즉 주한미군 기지촌의 문제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성격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5번째, 수치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 통계가 없기 때문에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은 무책임한 궤변입니다. 미군 위안부 지원 현장 단체들과 공대위에서는 그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 미군 위안부의 숫자 및 인권 침해 사건, 처리 경과와 결과 등과 관련하여 정부에 공식 문서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문서가 없다, 우리 소관이 아니다라는 무책임한 변명으로 모두 거부한 바 있습니다. 엄연히 생존 피해자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국가는 이들의 존재를 애써 무시하고 지우려 합니다. 국가가 먼저 나서서 제대로 된 사실 조사나 통계를 작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식 통계가 없기 때문에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은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는 정부가 늘어놓는 무책임한 궤변에 불과합니다. 네. 이행 선생님 하십니다. 네네 맞아요. 네네 네. 요거만 읽을게요. 네. 세계 유엔 인권위 특별 보고관은 다음과 같이 권고했습니다. 우리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등 모든 정부기관과 국가, 지역, 지방 등 그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정부기관이 성폭력 및 젠더 기반 폭력을 포함한 중대한 인권 침해에 대한 추모 장소의 역사적 보존 의무를 포함한 인권 보호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기관이 이러한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대한민국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킨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유엔의 공고를 정부와 지자체, 국회가 받아들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조속히 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대한민국 정부는 기지촌, 미군 위안부 여성들에게 공식 사과하라. 둘째, 대한민국 정부는 성병관리소 건물을 근현대 문화유산으로 지정하라. 셋째, 동두천시는 근현대 문화유산으로 성병관리소 건물을 온전히 보존하라. 넷째, 경기도는 경기여성가족재단의 권고대로 성병관리소 건물을 경기도 여성인권평화박물관으로 조성하라. 다섯째, 국회는 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조속히 제정하라. 2025년 1월 21일 참가자 1동.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최초로 유엔이 한국 정부에 보낸 동두천시의 성병관리소를 유지하고 또 보존하라는 유엔의 강력한 권유가 담긴 이 문서를 오늘 공개합니다. 최초로 번역한 번역문은 뒤에 자료대에 저희가 준비해 놓았으니까요. 기자님들께서 필요하시면 뒤쪽에서 자료를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함께해 주신 많은 의원님들 또 그리고 활동가님들 그리고 특히 현장을 지켜주셨던 우리 피해 당사자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국회와 지자체 그리고 정부가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적극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기자회견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